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1년 월강백이에요. 지금 한낮이라 꽤 덥거든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운 게 당연하고 뜨겁게 몇 잔 마시고, 네, 급냉해서 마시고 좀 냉침해서 둘까 하고 월강백을 골랐어요. 이 차가 냉침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구는 살짝 애온을 해두었고요. 히히히, 꽤 많이 먹었지요. 월광백은 일단 백차라서 여름에 드시면 좋습니다. 백차는 열을 좀 내려준다고 해요. 근데 백차도 녹차도 좀 성질이 찼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효도가 낮은 차들은 아무래도 약간 찬 성질을 더 가지고 있어요. 차는 발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성질이 뜨거운 어떤 온기를 주는, 열감을 주는 성질을 띠고 있고요. 발효도가 낮은 차들은 몸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래서 뭐 백차, 녹차, 말차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청차들도 좀, 그래서 그런 차들이 차갑게 마셨을 때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편입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려고요. 찻잔을 보면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잠깐 몇 개 보여드릴까요? 네, 찻잔 몇 개가 생겼죠? 나름 다양하게 챙겨왔습니다. 재밌는 것이 겨울에는 이렇게 입구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잔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가장 기본형의 찻잔은, 동양식 찻잔은 요 정도예요. 백자에 3, 40ml 정도 들어가고 입구가 이 정도로 벌어진,
잔들이고, 겨울에는 좀 더 오히려 이게 용량은 더 많겠지만 이렇게 입구가 덜 벌어진 애들이, 그리고 약간 좀 더 두께가 있는 잔들이 겨울 잔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기본형에서 많이 오므러지진 않았지만 약간 좀 더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분청이라서 이렇게 찬물이 조금씩 들어서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원래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잔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입구가 많이 벌어진 애들은 여름잔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름에는 뜨거운 차를 마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식으라고 입구가 많이 벌어진 잔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차도 분명히 조금씩 이 잔에 마시면 더 맛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고 기호겠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더 발효도가 더 낮은 차들을 더 맛있게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좀 더 높은 차들을 상대적으로 몸이 더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잔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큰 잔으로 소완은 좀 더 큰데,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국그릇 정도로 큰데 소완이라고 이렇게 나눔잔으로 나오는 잔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잔들을, 크기가 꽤 큰 잔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80에서 90 정도에서 120, 30 정도 되는 잔들. 그러면 굳이 수구가 필요 없고 이렇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네, 좀 차를 식혀서 마실 때는 작은 잔들보다는 큰 잔들이 더 빨리 식어요. 이렇게 이 잔은 아주 얇고 좀 독특한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잔들이 길쭉하고, 이런 잔들이 또 작으면서 길쭉하고, 이런 청차용 잔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향을 좀 더 아주 작은 문양배 같은 잔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잔만 해도 다 달라요. 이것은 풍청당의 잔이고, 이것은 대만, 이것도 어딘 브랜드일 텐데 제가 한자를 잘 못 읽어서, 또 손으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이런 잔들, 이것도 여여잔이라서 찬물이 많이 들었죠. 이것은 다 한국 작가들의 다구입니다. 제가 좀 맑은 차나 좀 가벼운 차들, 동방미인이라든지 혹은 백차, 그리고 아주 어린 보이차라든지 또 봉황단총 같은 차들을 우릴 때 자주 사용해요. 이게 토림도의 백자 개환인데요. 얇고 가볍고 손에도 잘 맞고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구는 불곡요의 수구예요. 아마 불곡요가 맞을 거예요. 아닌가? 잠깐 헷갈리는데, 수구인데 꽤 큼직해서 제가 이 수구를 준비한 이유는 아이스티를 여기다 만들려고, 급냉을 하려면 좀 공간이 있어야지 마시기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도 이용을 하지만 차를 대량으로 우려놓고 식혀서 마실 때는 수구가 조금 큼직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구는 200ml 정도 되는 큼직한 수구거든요. 준비를 했고, 이 잔은 구천요의 아까 말한 소다완입니다. 소완. 그리고 이 잔은 제가 들깨잔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산도방의 분청 찻잔이에요. 이 잔은 모멘토라는 브랜드죠, 말하자면. 거의 작가님이 만드신 잔인데 아주 얇고, 그래서 거의 비쳐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그림, 철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림도 참 제 취향에는 맞고요.
이전이 불고교였나 보다. 이전이 불고교고 이전이 이 수구가 진곡도에 이렇게 헷갈려요. 네. 잔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있고요. 다양하게 나오고 또 가장 재밌는 점은 국내 도예 작가분들이 만드시는 잔도 묘하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중국 차들보다는 한국 녹차를 위한 다구들을 만들 때는 크기가 훨씬 더 크고 개완보다는 다구 중심의 것들이 많이 나왔고, 횡파형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막대처럼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횡파형 다구라거나 녹차용 다구는 생각보다 크기가 좀 더 크거든요. 150에서 200 정도는 되는 다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더 국내 작가분들이 만드시는 다관, 개완 이런 것들의 크기가 앙증맞아지고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두루 오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 그래 이렇게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한 잔을 해놓고 더 여러 잔 우려서 수고에 따라서 따뜻한 상태로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하게 우려서 급냉을 좀 해서 차갑게 마실 생각이에요. 너무 차갑게만 마시면 배앓이를 잘 해서 그냥 계속 무조건 차갑게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에 장점 중 하나라면 우림이 까다롭지 않아서 차를 오래 드셔 오시거나 차를 우리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우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많이 우러나요.
저는 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니 차 향이 좋은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차향을 맡고 있으면 좀 편안해집니다. 어머 세상에.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썼는지는 뭐 서문에도 좀 드러나지만 다 읽어봐야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시기, 뭐 불안,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나왔었는데 뭐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다면
감정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은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10년을 작정하고 토굴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요? 이마에 전극을 달아 감정이 생길 때마다 전기 자극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어서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아예 메스를 들어 감정을 일으키는 뇌 부분을 절제해 원인부터 제거해 버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드디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방법은 과거에, 그리고 일부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당황스럽죠? 네,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적극적인 어떤 치료나 처치, 심지어 수술 이런 것들로 또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들을 없애야 된다고 계속 교육받아 왔어요. 그건 나쁜 거야. 그 감정은 없애야 돼.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 시기 질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너무 괴롭게 만들 수 있겠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을 넘어서서 좋고 나쁜 감정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그 감정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나타나며 이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첫 번째는 늘 그 감정이나 그 상태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종의 개똥 철학이죠.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는, 누가 어떤 근거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물론 다양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일단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얘를 아예 망가뜨려서 부숴서 없애버리든 부셔서 없애버리든,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럼 하고 하려면 분명히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배웠고 나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았나. 화날 수도 있지, 불안할 수도 있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누구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굳이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못하고 분노할 일에 분노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으쌰으쌰 분위기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으쌰으쌰 이것을 꽤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키에르케고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키르케고르라고 쓰여 있네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과학자 이름이라든지 철학자 이름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뭐 이쪽들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20년, 30년이 지났으니 당연한 거겠죠. 네. 그것은 뭐 미뤄두고 키르케고르가 불안에 대해서 만일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라고 할 것 같으면 불안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불안을 가지는 자요. 그가 가지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물론 작가가 살짝 덧붙여 놨어요. 저자가.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불안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천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게 되게 힘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되게 힘들죠. 이 저자는 이게 신경인류학의 어떤 이론이겠죠? 불안을 프라임 감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근본적인 대표격인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제가 월광백의 장점 뭐 혹은 또 여름에 좋은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월광백의 가장 큰 장점은 달고 맛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 차를 조금 많이 진하게 우려서 이 잔을 다 지금 있는 잔을 너무 많이 넣었다. 다 마시면 수구에 얼음을 채워서 차갑게 마실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아까 시술, 수술 등으로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잠깐 언급됐었잖아요. 불안은 뇌의 안쪽에 위치한 아몬드 크기의 편도핵에서 관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재작년쯤에 나온 아몬드라는 손원평 작가의 소설이 떠올랐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관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편도핵입니다. 불안 외에도 분노와 기쁨 등 다양한 정서 반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간질을 앓던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이 편도핵을 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간질 증상이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고 이 발견으로 편도핵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환자 이름이 아니라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편도핵을 잘라낸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양순해졌습니다. 폭력적인 범죄자에게 편도핵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좋아서 공격성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성욕과 식욕이 너무 증가해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불안이 없어지면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불안은 다가오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 유지하기 위해 너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해 뇌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근육에도 혈액을 보내줍니다. 특정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죠. 놀랍죠? 우리는 불안을 뭔가 움츠러들고 무너뜨리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갑자기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피를 빨리 보내고 근육에도 뇌에도 빨리 보내서 빨리 판단하고 몸에 어떤 갑자기 힘을 빵 내서 재빨리 도망칠 수 있게, 어쩌면 원시 시대부터 무시무시한 공룡 따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힘을 발휘하게 했던 근본적인 감정이 불안이 아니었나 상상할 수 있지요. 불안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의 불안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불안과 싸우지 않고 불안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길들이는 것이죠. 여기도 좀 재밌어요. 대개의 경우 불안감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이 불쾌하고 불편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지는 상황 자체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미리 차단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요. 불안은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만큼 잘 길들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친 야생마일수록 길들이기만 하면 훌륭한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사회적인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끊이지 않는 한심한 뉴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래, 각종 재난과 전염병, 테러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다, 나쁘다고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얼음을 가지러 가야겠습니다. 차가 충분히 진하게 우러나 색깔이 확 달라졌지요. 백차라고 해서 찬물이 아주 맑고 옅고, 찬물색이 옅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백차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렇게 조금 2011년 차니까 좀 몇 년 됐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차도 좀 탕색 자체가, 찬물색 자체가 진하고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많이 우러났고, 이 차는 이렇게 우려도 써지지는 않거든요. 절대. 얼음을 가져오겠습니다. 차가운 차를 마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인데요. 금냉이라고 하고요. 금냉 IST. 차를 그 대신 얼음이 녹으면서 분명히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차를 좀 진하게 우리셔야지 IST에 적합한 어떤 농도를 맞추실 수 있어요.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얼음의 양에 비례해서. 물론 나는 얼음이 다 녹기도 전에 시원해지는과 동시에 벌컥벌컥 들이킬 거라서 그렇게 진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정을 하셔도 되겠죠. 네, 저도 덥지만 고양이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큰 방으로 슬쩍 보냈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 큰일 나지 싶어서. 아우, 맛있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차갑게 한 잔씩 들켜줘야 살 것 같고. 이렇게 급냉으로 마시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차갑게 마시고 또 제가 지금 뜨거운 물 부어놨잖아요. 또 뜨겁게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차갑게 마시기에는 배앓이를 하니까. 이제 한낮에는 막 폭염주의보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름마다 약간 생존 투쟁을 합니다. 올여름에 살아남아야 해.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올 여름을 잘 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름에 너무 막 힘들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고, 또 저희 집은 방학하면 온 식구들이 집에 있어요.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아요. 이제 곧 방학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새끼, 뭐
최소 세끼라고 하기에는 두 끼를 먹을 때도 있겠죠. 방학 내내 한 두어 번쯤. 새끼에 간식 같은 것이 덧붙일 때도 있으니까 살아남으려면 음식도 해야 되고 불 앞에서 조리도 해야 되고 내 입맛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족들 입맛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장마라도 질라치면 이제 뭐 세탁이나 청소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한낮에 어떤 열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여름의 어떤 열기에서 기인한 불안이 여러 갈래의 자잘한 걱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도 찾고 뭐 하는 거죠. 아마 올해도 뭐 반조리 식품 같은 것도 많이 애용을 할 테고 뭐 생활 시간대도 약간 다르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어요. 낮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좀 자고 아주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좀 자고 한낮을 피해서 어떤 약간 생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불안은 여름에 대한, 열기에 대한 불안입니다. 열기와 건강한 여름. 잘 날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마무리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 이렇게 따뜻하고 진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마저 할 일들을 해야겠지요. 책도 더 읽고요. 네. 이 차는 앞으로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냉침을 좀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정말 청량하게 음료처럼 마실 수 있거든요. 월강백은 단맛도 꽤 많이 나고 뒤에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어서 차갑게 마셨을 때 또 매력적인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더운 여름 저와 함께 어떻게 잘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좋은 답을 찾아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신 차는 2011년에 월강백이었고요. 네, 두루 맛있게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